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종자 증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조종자 증명이란 거는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체를 운용을 하려면 드론을 이제 운용을 하려면 조종자 증명 자격증, 조종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기체들이 여러분들이 운용을 할 때 조종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체들이고요.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행정 처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가 되겠죠. 이 행정처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제 과태료 그리고 벌금 이 부분 헷갈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 혹은 일수 그러니까 뭐 50 일, 30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가 정지냐 아니면 취소냐.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으면 당연히 조종자 증명은 취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벌금이 1 0 0만 원 미만이면 효력 정지 30 일, 1 0 0만 원 이상 2 0 0만 원 미만이면 효력 정지 50 일, 2 0 0만 원 이상이면 조종 증명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조종자 증명 취소고요. 중상자가 발생하면 효력 정지 90 일, 중상자 외 부상자가 발생하면 효력 정지 30 일입니다. 그다음에 재산 피해를 낸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 피해를 낸 경우에는 재산 피해가 100억 이상이면 효력 정지 180 일, 10억 이상 100원 미만이면 효력 정지 90 일, 재산 피해가 10억 미만이면 효력 정지 30 일입니다. 30 일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먼저 취소. 이 취소 부분은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수랑 정지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있죠. 조금 인제 시험장 가면은 헷갈리게 내려고 중대한이라는 단어 대신에 경미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경미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일단 그 문제의 선지는 '틀렸구나.' 하고 의심을 한번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법에서 경미한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조종자 준수사항은 이제 저희가 다다음 시간 6 강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효력 정지 30 일, 2차 위반 시는 효력 정지 60 일, 3차 이상 위반은 효력 정지 180 일입니다. 그다음에 F랑 G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른 내용이에요. F는 무슨 내용이냐면 술을 먹고 그다음에 비행을 하는 거고요. 이 G는 비행을 하던 도중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정처분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외워주면은 이 밑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주류의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0.06% 미만은 효력 정지 60 일이고요. 0.06% 이상 0.06% 미만은 효력 정지 120 일, 0.09% 이상은 효력 정지 180 일. 마약류나 환각 물질을 섭취한 경우에는 1차 시에는 정지 60 일, 2차 위반은 정지 120 일, 3 차는 정지 180 일입니다.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효력 정지라는 거예요. 이 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효력 정지라는 거. 두 번째로 60일, 120일, 180일. 60일, 120일, 180일. 60일, 120일, 180일. 여기서 하나도 안 벗어납니다. 술하고 관련된 거는요. 일단은 대부분은 효력 정지고요. 효력 정지가 60일, 120일, 180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까 60일 있었죠? 그리고 120일, 180일, 60, 120, 180. 이 밑에는 뭐냐면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안 하려고 했을 때 60, 120, 180 효력 정지, 정지, 정지. 맞죠? 그래서 이 수라고 연관된 게 나오면은 정지 기억하시고 60, 120, 180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 하자면 첫 번째 행정 처분 기준을 공부를 할 때 알아야 할 거는 첫 번째로 벌금, 과태료 구분 짓는다는 거. 두 번째는 금액, 그리고 이제 뭐 일수, 날짜. 자, 세 번째로는 그 정지, 취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은 정지 160, 120, 180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자,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법이라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도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효력 정지 기간에 당연히 비행을 안 해야 되는데 비행을 했다? 그러면 조종자 증명을 취소시키겠죠. 그 조종자 증명 취소는 그 이제 자격증을 아예 뺏기는 거고요. 효력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그 비행 운전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지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한 개 위반 행위나 사유가 두 개 이상 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을 마셨어요. 마셔가지고 재산 피해를 냈어요. 혹은 술을 마셔가지고 재산 피해나 재산 피해랑 인명 피해 둘 다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재산 피해에 대한 거, 인명 피해에 대한 거 뭐 둘 다 적용을 행정처분 기준을 둘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무거운 처분 기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처분하지 않아요.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거. 이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부터 이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비행을 했어요. 그게 2020년 3월 달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걸렸어요. 그러면 1년 이내죠. 그리고 똑같이 술로 걸렸죠. 그러면 2020년 3월 달에 걸렸던 그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에 해당되고요. 6월 달에 한 거는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정처분 기준이 법적인 기준을 무조건 따라가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행정처분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되거나 감경처벌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위반의 내용과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서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과거의 효력정지 처분, 그러니까 이제 초범이 아닌 경우겠죠. 재범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감경하는 경우는요. 진짜 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된 경우,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초범인 경우, 그리고 이런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진짜 고의로 일부러 그런 것 같다 하면은 가중처벌 내고, 실수였다 그러면은 감경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까지 이제 더 추가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 기준을 인제 적용을 한다는 거. 네 번째는 행정처분 기준에서 1 차, 2 차, 3 차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중처벌, 감경처벌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이제 조종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조종자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부터 볼 수 있고요. 무인 멀티콥터의 조종 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헬리콥터 자격증이 있으면 10시간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을 볼 거잖아요. 실기 시험 전에 비행 경력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요. 비행 시간을 원래 무인 멀티콥터를 보려면 20시간 이상을 채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내가 헬리콥터, 그러니까 무인 헬리콥터 자격증이 있네? 그러면 이 드론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경력 시간을 10시간 이상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은 지도 조종자. 지도 조종자는 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관은 20세 이상, 만 20세 이상부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 시간이 총 100시간이에요. 경력 시간을 총 10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긴데, 총 100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100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조종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0시간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교관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80시간만 더 채우면 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응시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 100시간입니다. 지도 조종자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냐? 굉장히 단순한데요.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 밑에 내용들 읽어보면은, 허위로 작성된 거에 날인을 한 경우, 허위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 진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 조종자를 등록한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한 경우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도 조종자 교관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 페이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요. 조종자, 그리고 교관, 나이, 응시 나이, 그리고 시간, 그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시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문교육기관은요,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보시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이 부분이에요. 전문교육기관은, 이 전문교육기관은 그 학원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라는 거는 인력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람, 혹은 시설, 사무실이라든지 비행장, 그리고 교육 내용,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종자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기서 일단 다른 걸 다 제껴두고라도 인력 부분, 여기 있죠? 전문 교관이 있을 것, 이 인력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세요. 다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막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 인력 부분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보시면 비행 시간이 200시간 혹은 무인 비행 장치의 경우 조종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 교관 과정 이수한 지도 조종자 1명 이상. 그러니까 무인 비행 장치를 예를 들면 조종 경력이 100시간 이상의 교관이 1명 있어야 된다는 거고, 비행 시간 300시간 이상
혹은 무인 비행 장치 경우에는 조종 경력 150시간 이상의 실기 평가 조종자 1명 이상. 그러니까 인력은 총 2명이겠죠? 2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최소? 비행 경력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교관 1명, 그리고 150시간 이상 채운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렇게 있어야 기본 인력 기준을 충족을 시킨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교관 기준은. 근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실제로 그 문제에 뭐라 나오냐면, 문제에서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관 그런 어떤 기준,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면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인력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1번 비행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지도 조종자 1명. 2번 비행 시간 100시간 이상인 실기 평가 조종자 1명. 3번 비행 시간이 조종 경력이겠죠. 조종 경력은 비행 시간이에요. 비행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교관 1명. 비행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실기 평가 1명, 조종자 1명. 4번 80시간 이상의 교관 1명, 150시간 이상의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명이 있는 거는 3번, 4번 내용인데, 근데 보니까 조종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도 조종자 1명, 150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기평가 조종자 1명인데, 어, 해당되는 게 없네? 아, 문제가 잘못됐구나.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00시간 이상의 교관, 200시간 이상 채웠다는 건 150시간 이상을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비행 경력, 그러니까 조종 경력을.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7번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기 위한 교관, 그 시간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의 교관 하나, 그리고 이제 200시간 이상의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 이 전문교육기관 지정에서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은 이제 뭐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내용인데, 조종자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조종자 시험에서는 이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하기 위해선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문제를 냈었으니까요. 일단은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행 승인과 공역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건데요. 그 다음 시간에 조금 좀 더 지금보다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행 승인과 공역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2문제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최다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7가지 이번 시간에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